12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을 뽑는 변협회장 선거도 코로나 여파를 비켜갈 수는 없는데요. 일단 본투표는 내년 1월 25일로 잡혀 있는데 본투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사표를 던진 5명의 후보들은 이번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이 많은데 현 대한변협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선거운동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입니다. 무슨 일인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 교대역입니다.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입니다. 역 건너편에선 또 다른 후보가 기호를 외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호 5번 박정원 파이팅! 유세 도중 마주친 후보들은 웃으며 덕담을 건네면서도 서로 은근히 견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오픈이 하시니까 우리는 저기 딴 데로 갈게요.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 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대세라며 서로 승리를 장담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세라고 주변에서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지방을 가도 그렇고 회원들을 만나도 그렇고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번 선거엔 변협회장 직선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5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들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강행군 속에 바닥을 훑으며 한 표를 호소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공보물은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드리고 예.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웃으며 지지를 호소하고는 있지만 사상 초유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지는 선거. 각 후보 캠프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아예 선거운동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문까지 붙인 법률사무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대면 접촉할 기회 자체가 예년보다 크게 줄고 어려워진 겁니다. 저도 지금 지방을 다니고 있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현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후보자 토론을 열지 않기로 한 것도 후보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며 선거운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원들을 만날 기회는 예년보다 줄었는데 그나마 토론회도 안 연다고 하니 공약이나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를 알릴 길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자 하소연입니다. 토론회를 개최되지 않으면은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를,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후보자 토론을 개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의 경력, 능력, 비전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저희 공약이나 저희들이 어떻게 변협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회원들께 좀 더 알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는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선거 판세나 유불리를 떠나 회원들의 알 권리와 투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후보자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후보들의 일관되면서도 공통된 입장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유권자인 변호사들을 만날 기회가 너무 없는데요. 이럴수록 토론회 등을 통해서 후보자를 잘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변협은 무슨 이유에선지 토론회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협은 나아가 변협 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아닌 다른 토론회에 대해서까지 일체 참가 불가 방침을 각 후보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체 모든 토론회 참가는 안 된다는 건데 심지어 변협은 언론사 주관 공청회나 합동연설회 참가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전임 김현 제49대 변협회장은 변협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지금 같은 대면이 안 되는 시기에 토론회는 꼭 필요하고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 회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산 차단이 이유라면 가림막을 설치하든지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면 되지 모든 토론회를 원천 차단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출마했을 때도 그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또 상대방 후보한테 생각도 물어보고 그래서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는 후보들의 장단점을 그 회원들한테 다 정확히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고요. 이런 지적과 비판에 대해 변협 선관위 관계자는 변협 자체 제작 정견 발표 동영상을 통해 회원들이 핵심 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토론회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변협이 제작한 5분 안팎짜리 동영상 하나로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냐는 회의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동영상 좀 짧은 한 3분, 4분 뭐 그 정도 되는 것들을 각 후보별로 해서 올린 것들을 제가 찾아봤었는데 그것만 보고 사실 변협 회장으로서 어떤 자질이 있는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이 때문에 현 변협 집행부가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극구 저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협 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유권자로서는 되게 답답하고 사실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지금 현재 변협이 왜 이렇게까지 뭐 토론회나 이런 걸 안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상 최대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 사상 초유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변협 선관위가 법조계의 비판과 지적을 반영해 이제라도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가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사례를 막겠다며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덕흠, 전봉민 의원 같은 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국회의원 이해 충돌 방지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 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의원이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어 의원과 사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들이 소유한 법인 단체는 일반 경쟁이나 일반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금지 대상엔 해당 의원의 지역구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도 포함되고 금지 대상 계약은 물품과 용역,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상임위원의 권한,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위법한 특혜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제재하는 게 조금 약하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상임위원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 회피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의원이 제척 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았을 때도 징계를 받습니다. 법안은 또 주식 관련해서 보유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통지를 받거나 주식 백지 신탁 체결 6개월이 지나도 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했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사나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 회피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의원이 제한 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개혁 TF는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예산되면 내년 2월 국회에선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검사 적격 심사 때 대한변협의 검사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검사 적격 심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39조에서 네. 검사로 임명된 후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라고 네.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라고 인정되면 네.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합니다. 네. 또 검찰청법 35조의 2는 네. 검사에 대한 근무 성적,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서 네. 공정한 평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이 평정 기준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는데요. 그 네.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른바 부적격 검사를 퇴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기는 한 거네요. 네,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만 네. 검사동일체 하에서 검사 퇴직 권고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네. 최기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적격 심사 후에 네. 퇴직 건의한 사례 그리고 네. 퇴직 명령을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최 의원은 검찰 내부의 평정 결과 아까 네. 35조의 2에 의한 평정인데요. 네. 그 평정 결과로만 검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 때문에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네.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개정안은 검사 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 기준 등을 정하는데요. 네. 이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네.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대한변협의 검사 평가를 네. 검사 적격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대한변협은 15년부터 그 검사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검찰의 무오류 엘리트주의로 네. 인해서 폐쇄적 수사 그리고 자의적 기소 과정에서 네.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최기상 의원의 지적입니다. 네.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네. 검사를 평가하는데 네. 이런 대한변협의 이 평가 자료가 객관적이고 네. 그래서 이런 자료가 검사 적격 심사 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네. 법안 발의 배경 설명에서 최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이게 뭐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변호사한테 들은 말인데 수사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보여서 검사한테 좀 세게 항의를 하려고 하면은 검사가 뭐 변호사님 이게 의뢰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뭐 움츠러들고 그런다고도 하는데 왕왕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흔한 경우는 아니긴 한데요. 네. 검찰 조사에 입회하거나 이럴 때 네. 뭐 좀 부당해 보인다거나 굳이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점에 대한 항의 같은 것을 할 때 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항의에 해당하는 건데도 이 항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훨씬 부드럽고 유한 태도로 말할 것인가 네. 이런 점을 변호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혹시 그런 점이 나야 변호인으로서 네. 상관없지만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 변호인들이 항시 걱정하는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뭐 검사의 자의적 기소라는 네.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무죄 확신한다면 법원에서 무죄 나올 텐데 뭐 걱정하느냐라는 분의 그 마음속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네. 분들 한번 기소당해서 재판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뭐 최기상 의원 개정안은 뭐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발의가 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핵심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네. 하겠다는 것이고요. 뭐 개정안을 통해서 검사 적격 심사의 공정성, 타당성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뭐 검사 평가 시스템이나 뭐 최기상 의원 개정안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검사평가 그리고 법관평가는 대한변협이 네. 주관해서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법관평가도 마찬가지고 검사평가도 마찬가지고 전달해도 열어보지도 않고 덮어둔다. 뭐 이런 말들을 그냥 하고 있고 검사, 그러니까 검사나 법관 그리고 그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나 또는 의뢰인들은 일종의 민원인인데 민원인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태도가 맞는 것인지 좀 걱정인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검찰, 뭐 법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입장은 변호사나 변호인들에 의한 평가가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야 한다라거나 또는 재판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이 필요한 점이 있고요. 대한변협의 평가 시스템은 처음에는 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명과 검사 등을 밝히게 하고 있어서 그냥 앙심을 품었다고 평가하거나 또는 나한테 잘해줬으니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점점 객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검사든 법관이든 적격 심사가 좀 제대로 실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특위위원장은 기소 재량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따른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를 엄벌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 부천 신선 물류센터에선 직원 84명과 가족 지인 68명 등 총 15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가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2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